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 외곽의 비좁은 들판에서 유럽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포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총성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병사들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편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한때 유럽을 발 아래 두었던 이 작은 거인이 초조한 얼굴로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굳건한 자세로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었죠. 이 전투는 나폴레옹의 마지막 불꽃이자 유럽 질서를 재편할 분수령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세계 금융의 판도를 뒤흔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는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가장 먼저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전례 없는 부를 축적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런던 금융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인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피를 말리는 기다림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워털루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가 닿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전쟁의 승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배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전투에 달려 있었고 그의 예측이 맞다면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틀린다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워털루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 단 한 조각의 정보가 그의 가문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일반적인 상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정보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보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이자 부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네이선은 유럽 전역에 걸쳐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상인, 우체부, 심지어 일반 여행객들까지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죠. 그들은 네이선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은밀하게 전달했고 네이선은 이 정보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당시 어떤 왕실이나 정부 기관보다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는 그가 금융시장에서 늘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고 승패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 전체를 격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네이선은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영국 양측에 자금을 조달하며 전쟁 특수를 누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승패가 언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그는 단순히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금융 전략까지 미리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을 벨기에에 보냈습니다. 이 정보원은 전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령은 목숨을 걸고 전장과 런던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네이선에게는 천금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정보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알게 된다면 그의 계획은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이는 전령들과 그들이 전달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은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금이었고 시간은 그보다 더 귀한 가치였습니다. 마침내 워털루 전투의 막바지 전령은 지친 몸을 이끌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인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네이선에게 곧장 달려가 속삭였습니다. 영국군이 이겼습니다. 나폴레옹은 패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이선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런던 증권거래소의 복잡한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죠.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런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며 투매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마치 혼돈의 도가니 같았고 패닉에 휩싸인 군중들의 아우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네이선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소 중앙에 서서 조용히 자신의 에이전트들에게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국채를 판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국채를 판다니 영국이 패배한 것이 틀림없다. 로스차일드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던가. 순식간에 영국 국채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셀링이 시장을 휩쓸었고 가격은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국이 전쟁에서 졌다고 확신하며 자신들이 가진 국채를 헐값에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손실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시장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네이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에이전트들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영국 국채를 사들여라. 가능한 한 많이. 그들은 네이선의 지시대로 폭락한 국채를 미친 듯이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단지 로스차일드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들처럼 말입니다. 네이선은 워털루 전투의 진짜 결과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 가장 낮은 가격에 영국 국채를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지배자처럼 모든 수를 완벽하게 읽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순간 런던 증권거래소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거대한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런던에 공식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영국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다. 나폴레옹은 완전히 패배했다. 이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런던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했습니다. 영국 국채 가격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급등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웠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순식간에 막대한 불을 쌓았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단순히 나폴레옹의 종말을 알리는 전투가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설을 시작하는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융 투기꾼이자 정보의 제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때부터 금융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힘을 극대화한 전략적인 승리였습니다. 네이선은 정보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이 한 번의 거래로 영국 정부가 발행한 모든 국채의 3분의 1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 경제의 심장부를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금융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가문을 넘어 유럽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18세기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문의 시조인 암쉘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당시만 해도 보잘것없는 환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에서 낡은 간판을 내걸고 동전 몇 푼을 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돈을 세는 것을 넘어 돈이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끈질긴 노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의 집 문 위에 걸려있던 붉은 방패 그림, 즉 로트실트라트샤일드가 이 가문의 이름이 되었으니 그들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암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단순히 돈벌이에만 매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진정한 부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지식과 연결,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도시에 파견했습니다. 장남 암쉘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살로몬은 빈, 네이선은 런던, 칼만은 나폴리, 제임스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이 5 형제는 마치 핏줄로 이어진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럽 전역에 로스차일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유럽 전체의 경제 동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와 자금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오늘날처럼 통신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느리고 불안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 전령, 그리고 상선 등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왕실이나 정부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유럽 전체의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들의 정보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이선이 런던에서 워털루 전투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독자적인 정보망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네이선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치적 동향, 경제 상황, 심지어 전쟁의 움직임까지도 말이죠. 이 정보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융시장에서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환전, 국제무역금융, 그리고 국가채권 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고 송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는 금융 대동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금융을 넘어 정치에도 미쳤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국 정부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외교 협상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 협상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금고에는 각국 왕실의 보물과 국고가 맡겨져 있었고 그들의 말 한마디는 유럽 지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왕가와 귀족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들의 자금력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출 없이는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럽 주류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비즈니스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시대에 오히려 그들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또 다른 정보망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이 겪었던 고난과 차별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키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한 결속력을 유지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내내 유럽 금융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철도 건설, 광산 개발, 그리고 식민지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며 산업혁명의 동맹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비밀스러운 조작자처럼, 때로는 자비로운 후원자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유럽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소설과 이야기 속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음모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유럽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숨은 주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미국 월스트리트의 부상과 세계대전은 유럽 중심의 금융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강탈당하고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은 과거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자산관리, 투자은행, 그리고 자선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단순히 축적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 과학,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닌 인류의 문화와 지성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대학과 박물관, 자선단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중요성, 네트워크의 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보여준 대담한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금융시장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넘어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를 일궈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장의 정보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 빠르고 정확한 정보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정한 부와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금전적 부를 넘어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 어떻게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가문의 역사를 넘어 유럽 현대사와 금융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때로는 그 흐름을 직접 만들어가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성공의 비결과 정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보의 마스터이자 시대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경영 철학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현대 금융의 초석을 다진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